1900년도 박가분이 처음으로 시작한 한국 화장품의 역사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도별로 딱딱 정리해서 2020년 화장품 미래의 트렌드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인의 필수품인 화장품, 그 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게 된 것은 1900년도인데요. 그때는 총 3가지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박가분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박가분은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박가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박가분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항아리에다가 화장품을 들쳐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화장품 필요하시냐고 물어보고 나서 화장품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을 받고 밥그릇 같은 곳에다가 화장품을 퍼줍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사대부나 기생한테 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박가분이 화장품에서 납중독이 발견되어가지고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가분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 두산의 회장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가분이라고 하는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브랜드인데, 지금의 아모레의 태초가 되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설화분이라고 하는 지금의 설화수의 모티브가 된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처음에는 이 회사가 화학 쪽 관련한 회사였는데 1960년도에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하였으며, 동백꽃이 주성분이 되어 있으며 디자인도 동백꽃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의 설화수에서도 용기 디자인을 보면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용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꽃은 아모레 퍼시픽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1900년도에서 195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1950년도에는 PX 화장품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판매하거나 위장 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닌 밀수 화장품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밀수니까 당연히 불법이겠죠. 대부분 이 화장품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넘어온 화장품이다 보니 동양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백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화장품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화장품이 바르고 나면은 굉장히 하얘진다거나 약간 좀 보라색을 띠고 있는 색조 화장품이 많았거든요. 우리 같은 황인족들은 하얀색, 보라색을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백인들한테는 하얀색, 보라색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화장이 굉장히 촌스럽게 막 보라색 진한 거, 빨간색 진한 거, 막 얼굴에는 목하고 귀랑 얼굴이랑 색깔이 달라가지고 완전 찹쌀떡처럼 되는 그런 화장을 한 드라마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밀수 화장품 때문에 발생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색조 화장 트렌드였어요. 지금 옛날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좀 화장이 많이 촌스러워 보인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1950년도 이 시기에 장사꾼들이 눈여겨본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여자들은 밥 걱정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뻐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년 뒤인 196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60년도는 한국 화장품 회사의 본격적인 설립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쥬라나, 지금의 LG라고 이름이 변경된 럭키, 그리고 태평양 아모레 같은 화장품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고 10년을 더 올라가서 1970년도에는 화장품 회사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1970년도 이전에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의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1970년도부터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의 구분이 시작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뒤인 1980년도에는 화장품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종합 화장품 쇼핑몰이 생겼으며 미용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을 진열해 놓곤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보면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을 외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500원이나 1000원을 갚아나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평양 아모레에서 방문 판매 카운슬을 정말 많이 활성화시켰는데요. 보통 2명이 짝지어서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 명은 설명을 하고 한 명은 마사지를 해줬는데, 대부분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모임을 아주머니들끼리서 형성을 합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방문 판매하시는 카운셀러 분하고 친한 거죠. 그럼 이 아주머니가 그 개모임에 계신 아주머니 분들한테 우리 집에서 내일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이 오는데 마사지도 하고 샘플도 굉장히 많이 준대.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35 몰려들겠죠. 그렇게 대략 한 6명 정도의 아주머니들이 모이면은 방문 판매 사원이 가가지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품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제품을 팔고,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사람을 모아준 사람한테 화장품 샘플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팍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잘 모으는 아주머니들은 이 화장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대요. 샘플 받아서 다 사용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금의 이제 태평양 아모레 같이 굉장히 큰 회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990년도에는 큰 맥락으로는 화장품법이 많이 변화가 된 시절이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내추럴 화장품, 아로마 등이 도입되던 시절이었고, 이제 향기요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헤어 컬러링이라고 하는 염색이 시작되던 시절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염색이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치가 생겼을 때 검은색으로 염색하던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도부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염색들을 많이 하고는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200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장품의 기술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나노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피부에 바르는 것을 떠나서 흡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강조되던 시절이었고요. 고기능성 고화장품이 이제 출시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2000년도에 기술이 바탕이 되어서 2010년도에 K-뷰티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드디어 K-뷰티가 형성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화장품의 세계화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화장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부터 계속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던 화장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속 언급이 됐던 태평양 아모레였습니다. 아모레는 계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한 덕분에 중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고, 제품이 없어서 중국에다가 팔지 못할 지경이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의약하고 화장품이 결합된 코스메틱 슈컬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고기능성 고영양분 화장품들이 대거 등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부터 3, 4년 전부터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등의 화장품 유통 경로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0년도에 화장품 미래의 트렌드 전망을 보자면요, 화장품 매장에서 기존에 나와있던 화장품이나 에센셜 오일 등을 고객의 피부에 맞춰서 제조를 해서 고객한테 바로 주는 그러한 화장품몰이 성공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제조를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화장품 조작 같은 내년에 출시되는 국가 자격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판매원의 인건비가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성분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민감성 피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피부와 화장품에 대한 정말 지식이 많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브랜드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조작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부 지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나 피부관리실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 이런 분들을 믿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화장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담고자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민감성 피부가 많아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어느 정도 피부에 대한 지식과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고자 저도 준비 시간이 조금 길었거든요. 그래도 역사 공부도 되고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5천만의 국민 중에 나와 똑같은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피부는 자기가 진단할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과피스킨 유튜브는 계속됩니다. 그럼 이만!